10월 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단 공식 SNS 서포터즈를 발족하며 젊은 층 포교에 동력을 더했습니다. 조계종 미디어 홍보실이 동국대 재학생 5명을 SNS 서포터즈로 위촉해 온라인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흑백 요리사 컬렉션으로 사찰식 만두가 출시돼 불자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기와 오신채 없이 양배추, 애호박 등으로 식감과 담백함을 극대화시킨 사찰식 왕교자가 컬렉션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근본 8탑 가운데 하나인 피프라와 출토사리와 유물이 127년 만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홍콩 경매에 나왔다 인도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환지 본처한 피프라와 성보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25만 6천여 점 이상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선배 시민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는 디지털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시행한 2025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온라인 신앙활동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계종의 종단 주요 종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SNS 서포터즈가 위촉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SNS를 통해 불교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미디어 홍보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6년도 조계종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미디어 홍보실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불교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SNS 서포터즈는 총 5명으로 모두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불교학부를 비롯해 고고미술사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등 전공이 다양합니다. 저는 전공이 불교문화 콘텐츠여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조계종과 함께 큰 행사는 처음 하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 회원, 반크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등 활동 경험도 풍부합니다. 특히 불교동아리 인스타그램 운영, 동국대 영캠프 홍보릴스 제작, 카드뉴스 제작 등 SNS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학생들은 전공과 경험을 살려 젊은 시선과 감각을 바탕으로 종단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공식 SNS 소통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점이 청년들이 불교를 접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이며 매달 불교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대중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조계종 주요 행사 및 사찰 현장을 취재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홍보실은 서포터즈 활동이 종단과 대중을 잇는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하고 불교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인 중 10명 중 3명이 SNS를 통해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조계종 SNS 서포터즈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세계적 호응을 일으킨 흑백 요리사 출연진의 음식을 누구나 맛볼 수 있도록 선보인 흑백 요리사 컬렉션으로 사찰식 만두가 출시돼 불자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컬렉션 가운데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찰식 왕교자는 고기와 오신채 없이 양배추, 애호박 등으로 식감을 살리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사찰식 만두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의 미식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두와 각종 채소를 라이스페이퍼에 올려 돌돌 말자 만두 채소쌈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프라이팬 위에서 전분물이 더해지며 바삭한 식감의 눈꽃 만두로 변신합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이 만두는 사찰식 왕교자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와 국내 식품업계 선두주자인 CJ 제일제당이 손잡고 흑백요리사 셰프 컬렉션 가운데 하나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 식문화 원칙에 따라 고기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대신 양배추와 애호박, 숙주나물 등 엄선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식감과 맛 둘 다 잡았습니다.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야채를 어떻게 해서 고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에서 타겟은 사실은 그 어린 친구들이 야채를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 도반 HC가 사찰식 왕교자 출시를 기념해 사찰만두 본연의 담백한 맛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조리법을 선보이는 미식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채소를 피하는 아이들을 위한 탕수만두부터 다가오는 설날 밥상에 오를 깊고 담백한 맛의 떡만둣국까지 건강함을 자랑하는 사찰식 만두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기존의 만두보다는 더 담백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향을 더 살리기 위해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레몬 소스를 좀 썼습니다. 레몬을 직접 썰어서 제스트 해가지고 집 짜서 한 거니까. K 템플푸드가 글로벌 웰빙 트렌드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지친 현대인에게 속이 편안한 미식을 제안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취지는 대중들의 공감을 사면서 30여 종의 흑백요리사 셰프 컬렉션 가운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도반 HC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딱 런칭을 해서 전국 이마트에 들어가서 집계를 봤는데 흑백 요리사 컬렉션 중에 저희가 1위. 그것도 단연 선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도반 HC는 앞으로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발굴해 상품화시켜 대중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이마트 전 지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도반 HC 온라인몰인 승소몰과 CJ 제일제당 온라인몰, CJ 더마켓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근본 8탑 가운데 하나인 피프라와 출토사리와 유물이 127년 만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식민식이 발굴돼 해외로 반출된 성보는 홍콩 경매에 나왔다가 인도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낙찰이 아닌 환수로 환지 본처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해외 소재 문화재가 25만 6천여 점 이상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사리와 함께 봉안된 보석들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깔을 뽐냅니다. 127년 전 인도 북부 피프라와 불탑에서 영국 식민지식이 발굴돼 해외에 분산 보관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성보입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 3일 수도 뉴델리 국립박물관에서 빛과 연꽃, 깨달은 자의 유물 특별전으로 환수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환수된 334점의 보석 공양 유물과 피프라와 불탑에서 출토돼 기존의 국립박물관이 보관해온 유물들까지 발굴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발굴자의 후손에게 상속돼 지난해 5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 출품 예정이었던 보석 유물 334점. 그러나 부처님 진신사리 연관 유물이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불교계를 중심으로 윤리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영국 문화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더비와 소장자 측의 경매 중단을 요청해 약 3개월 만에 환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전시를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식민지 시기 반출된 불교 유산이 발원지로 돌아온 상징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सिर्फ राजनीतिक और आर्थिक नहीं होती, गुलामी हमारी विरासत को भी तबाह कर देती है। ये पवित्र रेलिक्स हमारे आराध्य का ही एक अंश है, हमारी सभ्यता का अभिन्न अंग है। 전시는 1월 4일부터 일반에 공개돼 수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사리의 진위를 입증하는 핵심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이번 전시는 불교사와 문화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선배 시민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는 디지털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고도화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일상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접하는 키오스크,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뱅킹. 일상에선 흔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여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립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정기적인 교육으로 인공지능 활용까지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내 3층에 마련된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디지털 경연대회에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종로 디지털 페스타 시즌2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스마트 돌봄 기기가 어르신들의 안전망으로 활용되는 요즘,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에 보다 익숙하게 돕는 겁니다. 복지관은 올해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확장하는 공간, 엔딩 미디어 아트 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남은 삶에 집중하는 전세대 미디어 아트 공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매출 1억 2천만 원을 돌파한 종로엔 장금이는 어르신들이 장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생산해온 만큼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수료자 67.7%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고 올해는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선재 스님과 함께 전통 장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노인 생산품으로서 경쟁력 강화 및 어르신 사회 참여 발전 모델로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자랑거리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고창 선운사가 근현대 한국불교 대강백이었던 웅기당 성원대종사 44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달해제는 주지 경우스님, 문도장좌,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헌다와 헌양, 종사 영반 등으로 진행됐으며 대우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인사했습니다. 웅기스님은 1915년 경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석전스님 문하에서 강맥을 잇고 선운사 주지, 백양사, 대응사, 불국사 강주를 역임했으며 동국 역경원장으로 불전 한글 번역에 주력했습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성보박물관에서 불기 2570년 1차 교구 종회를 열어 지난해 본사 재정을 결산하고 전주 에코시티에 추진 중인 도심 포교단 건립과 교구말사 분담금 조정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학교 3학년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국 108 리더스 19기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3일 김현서 회장을 비롯한 108 리더스 19기 대표들이 해외 연수 결과를 보고하고 윤재용 총장에게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동계방학 기간 중국 항저우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학생 40명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보시의 가치를 실천하고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동국 108 리더스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학생 단체로 달해와 명상 등 불교 수행을 겸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관음사주지 원명 스님이 인도 푸르나에서 평등과 자각의 불교 정신을 설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도 푸르나에서 열린 불교 대법회는 인도 불교 중흥자 암베드카르 박사의 정신을 잇는 법회로 주정부 관계자와 불교 단체, 신도 등 약 5천 명이 참석해 인도 불교 부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초청 법사로 나선 영주 관음사주지 원명 스님은 자성을 찾는 것이 모든 불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불교의 본질은 각자가 자기 안의 부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르나 지역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로 꼽히는 부르나 존자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달려온 승가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략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불교 장례의 핵심인 전통 다비작법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규 조사 종목에 포함했습니다. 불교계 장애인 복지 활동의 대표 주자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결을 핵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나다운 삶을 이루는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발표한 6대 전략 사업에는 자립지원 주택 운영과 스마트팜, 직업 재활 확대,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장애 가족의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대책이 담겼습니다. 1996년 소쩍새 마을 인수를 계기로 출범한 승가원은 30년간 한국 불교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써내려 왔는데요. 보호 중심이었던 복지 패러다임을 자립과 존엄으로 전환하며 현재는 전국 1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합복지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받으며 신뢰를 쌓아온 승가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국제불교 박람회 참여와 기불원 오프라인 축제, 30주년 기념법회 등 대중과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혜에서 동행으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26일 불교 장례 핵심 의례인 전통 다비작법을 2026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통 다비작법은 열반에 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공양과 의식으로 회양하는 불교 전통 장례의식인데요.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진 다비는 16세기와 17세기 의례서 편찬과 함께 종합 의례 체계로 정형화됐습니다. 그간 사찰별로 전승되며 명맥을 이어왔지만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 다비의 온전한 계승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종단 차원의 힘을 실어왔는데요. 지난 학술대회를 통해 보존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온 전통 다비작법 보존회는 불교 전통 장례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